흔히들 분노는 다스려야 할 약점이라고 하죠. 근데 만약에요, 그 분노, 정확히는 상대방의 분노를 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바로 그 감정을 이용해서 상대를 내 손안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아주 무섭고도 매력적인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로버트 그린이 쓴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 39번째 법칙의 핵심입니다. 내 감정은 진짜 꽁꽁 묶어두고 상대방 감정은 일부러 터트려버리는 거죠.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하지 않나요?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요, 그냥 누구 약 올리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그 뒤에 숨어있는 아주 정교한 심리전의 판을 읽어보자는 거죠. 이 거대한 권력이라는 게임판에서 이 법칙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분노를 무기로 쓴다. 일단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. 분노나 감정 같은 건요, 전략적으로 봤을 때 완전 마이너스 자산이라는 생각, 뭐 약점이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, 이게 완전 내로남불 전략이라는 거예요. 내 감정은 절대 안 돼 하면서 철벽을 치는 약점인데, 상대방 감정은 이건 뭐 마음껏 찔러도 되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. 내가 평정심만 유지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만큼 나한테 유리한 게 없다는 거죠. 두 번째 파트, 바로 이 법칙의 이름이기도 하죠. 물을 휘저어 고기를 잡아라. 아니,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와, 이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생각해보세요. 물이 잔잔하면 물고기들도 엄청 경계하고 잡기 힘들잖아요. 근데 거기에 돌을 휙 던져서 흙탕물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. 그럼 물고기들이 놀라서 막 허둥지둥대면서 위로 튀어오르겠죠? 바로 그때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낚아채는 겁니다. 이게 딱 뭐랑 똑같냐면요. 바로 인터넷 트롤링이에요. 트롤들 목표가 뭐예요? 논리로 이기는 거? 아니잖아요. 그냥 일부러 막말 던져서 상대방 멘탈 터트리는 게 목적이죠. 상대가 막 화내고 길길이 날뛰면 이겼다 하고 좋아하는 거. 똑같은 원리입니다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평온한 지배자의 도구. 그럼 이 전략을 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바로 방패와 창. 이 전략의 핵심은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. 첫 번째, 방패.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의 평정심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, 창. 상대의 가장 아픈 곳,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패가 없잖아요. 그럼 창을 들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. 좋아요. 그럼 그 창으로 어딜 찔러야 제일 아플까요? 가장 좋은 타겟은 단연 허영심입니다. 왜냐? 이건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거든요. 일종의 국민 역점이랄까? 뭐 그거 말고도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이나 질투심, 심지어는 막 되게 숭고해 보이는 사랑이라는 감정까지도 전부 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말이 쉽지, 막상 압박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? 그쵸?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.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줄 만한 아주 흥미로운 역사 속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. 옛날 일본 교토에 이타쿠라 시게무네라는 재판관이 있었는데요. 이 사람한테는 정말 특이한 자기만의 감정 탐지기가 하나 있었어요. 그게 뭐였냐면 바로 찻잎 가는 맷돌이었습니다. 와,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? 이 사람은요,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찻잎을 갈았대요. 근데 만약 자기 마음에 아주 작은 흔들림이라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서 찻가루가 거칠게 갈리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찻가루가 아주 비단결처럼 곱게 갈릴 때까지, 마음이 완벽하게 평온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정말 자기 객관화의 끝판왕이죠. 이타쿠라의 이야기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있어요. 이 39번째 법칙, 물을 휘젓는 이 법칙은요, 절대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마치 거미줄처럼 다른 권력의 법칙들하고 아주 촘촘하게 얽혀서 서로의 힘을 막 키워준다는 거죠. 자, 보세요. 이 법칙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. 일단 상대 감정을 건드리는 건 상대가 덥석 물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미끼를 던지는 거잖아요. 이게 바로 팔법칙이에요. 그리고 또 내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장 유리한 순간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니까 타이밍을 지배하는 35법칙이기도 하죠.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. 내가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알아서 폭주해서 자멸하게 만드는 거. 이게 바로 행동으로 승리하라는 9법칙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. 자, 그런데요, 이렇게 강력한 기술일수록 당연히
엄청나게 위험하겠죠? 이건 진짜 잘 벼린 칼 같은 거라서 잘못 다루면 나를 베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가 바로 이겁니다. 어떤 물고기는 그냥 연못바닥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다. 무슨 뜻이겠어요? 아무 물이나 다 휘저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게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죠. 나는 뭐 피라미나 한 마리 잡을까 하고 물을 휘저었는데 갑자기 상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.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대, 나보다 훨씬 힘이 세거나 혹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분노로 대갚아줄 사람을 건드렸다. 이건 그냥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과 티레라는 도시의 이야기입니다. 이 티레라는 도시가요, 알렉산더를 좀 얕잡아보고 아주 교묘하게 도발을 했어요. 근데 문제가 뭐였냐?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드린 게 그냥 좀 큰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역사상 가장 무서운 상어였던 거죠.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알렉산더는요, 진짜 말도 안 되는 바다를 메워서 길을 만드는 방식으로 도시를 포위했고 결국 그 도시 자체를 그냥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? 아, 그럼 진짜 고수는 분노 같은 건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구나. 과연 그럴까요? 아니요. 여기에 이 법칙의 마지막 단계, 아주 교묘한 기술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. 정말 어쩔 수 없이 분노를 써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딱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. 그건 바로 절대 진짜로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여야만 합니다. 내가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하는 한편의 쇼. 이게 바로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죠. 결국 모든 이야기는 여기로 돌아옵니다. 이 권력의 판에서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고요.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. 이 순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. 지금까지는 계속 1대1 상황을 얘기했잖아요. 근데 만약에요, 이 물 휘젓기라는 전략을 한 명이 아니라 수백만, 수천만 명의 대중에게 쓴다면 그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그 힘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